노화에 관련된 연구가 이제 크게 진일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80년대 호주의 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노화의 비밀을 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큰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에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노벨 생리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뭐야? 그건 바로 이제 텔로미어라는 건데요. 텔로미어. 자, 그림은 이제 인간의 염색체인데요. 양 끝단에서 이제 염색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물질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자, 인간의 세포 하나에는 이런 텔로미어가 수십 개가 존재를 하고요. 세포가 성장하거나 재생할 때 텔로미어가 손상되면서 짧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여러 번 거치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면요. 염색체의 안전성이 붕괴가 돼서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이제 늙어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피부나 재생 세포들이 재생하지 못해서 이제 여기에 그 인간 역시 늙게 되는 거고요. 이 말은 곧 이제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면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엑소 선생님, 이 세포는 몇 번까지 이게 뭐 분열이 가능합니까? 예전에 이 세포 생물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무한히 분열할 줄 알았는데 네. 한 세포는 50에서 60번 분열하면 세포가 늙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헤이플릭 한계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면 늙지 않으려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겠어요. 네, 규현 씨 예측이 정확합니다. 이제 그럼 그 방법을 화면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안 짧게 만들 수 있지? 네. 규칙적이고 이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뭐 블루베리, 자몽, 아몬드, 콩 같은 뭐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과 금주를 지키고 체력 향상을 위해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등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들이잖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뻔한 텔로미어란 얘기예요. 단어만 몰랐고. 그래 이거. 근데 저 도표만 보면 전 텔로미어가 없겠는데요. 되게 짧게 써요. 예. 그러니까 엄청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되는 게 타고난 텔로미어가 두꺼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만을 유지하시고. 윤소희 씨, 이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저렇게 살고 안 건강하면 그게 문제지. 이제 일란성 쌍둥이의 사례인데요. 빌 같은 경우는 분자생물학자라서 텔로미어에 관심이 많아서 마라톤도 하고 뭐 채소 위주의 식단 섭취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꾸준히 열심히 했고요. 릭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먹고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두 분이 이제 66세일 때 텔로미어 나이를 보니까 빌 같은 경우는 41.5세였고 릭 같은 경우는 70세가 나와요. 두 분 차이 한 29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생기는데 근데 외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요. 네, 외적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아, 근데 뭐 교수님 텔로미어 길이를 줄이는 거 말고 네. 예를 뭐 뭐 두껍게 하든지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그 해답을 텔로미어를 영원히 복구할 수 있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로부터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동물일까요? 가재 아니에요? 가재. 네, 바닷가재 랍스터입니다. 가재가 어떻게 이거를 랍스터는 그러면 안 늙는다는 거예요? 네, 랍스터의 세포에는 텔로메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이 텔로미어를 복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텔로메레이즈 덕분에 랍스터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영생이 가능한 동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랍스터 멸종되는 거 아니야? 보호 지정 동물로 해가지고 못 먹게 다. 네, 그렇습니다. 랍스터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은 랍스터의 텔로미어와 텔로메레이즈를 인간에게 활용할 방법을 이제 연구 중입니다. 그럼 랍스터는 평균 수명이 엄청 길겠네요? 길다고 들었어. 네, 랍스터가 영생한다라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이유는 사람이 잡아먹어서 그리고 탈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 진짜.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한 영생을 위한 방법에는 모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지? 네, 신체라는 한계 때문에 영생을 추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의 제약 없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뭐 로봇으로 갈아야죠. 이쯤 되면 이제 네, 인조인간.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거는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인간을 기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한 인물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제 로봇 공학자 피터 스캇 모건입니다. 아, 아, 이분 유명하시죠. 2017년 피터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돼요. 루게릭병은 이제 손이나 발 이런 근육들이 점차 마비되어서 호흡까지 힘들어지는 병이고요. 통상적으로 시한부 선고나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는 세계 최초로 스스로 자신의 몸과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사이보그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몸을 사이보그로 만든다는 게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로봇캅 같이 그냥 로봇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노력에도 안타깝게도 피터는 2022년에 사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2.0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저게 영생일까? 예, 이처럼 몸을 기계화시키거나 정신을 인공지능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은 영생의 개념을 새롭게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